선생님과의 좀 맺기 아리쌤, 나이쌤입니다. 네, 이제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이다 보니까 또 요즘에 부모님들께서 출결 관련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게 출결이 흔히들 아시는 학교 장어가 교회 체험 학습도 있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학습이라는 제도도 생겼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아플 때 또는 경조사가 생겼을 때 또는 그런 출석 인정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3월을 맞이해서 이제 출결 문제를 주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혼란이 있는 가정학습 체험과 교회 체험 학습인데요. 둘 다 출석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제 학교장 허가의 체험 학습인데요. 첫 번째 교회 체험 학습은 말 그대로 교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 학습을 신청받는 신청 양식입니다. 네, 두 번째 가정학습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대신 학교를 오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한다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나중에 쓰실 때도 그 목적지에 집, 또는 자택, 자가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도 가정에서 그 학습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일수인데요. 교회 체험학습, 현장 체험학습은 20일 연간 학교장 허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반면 가정학습은요, 37일에 그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57일을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교회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20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일, 그리고 37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교회 체험학습을 20일보다 적게 사용하신 경우에는 총 57일의 범위 내에서 가정학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는 교회 체험학습 0일, 가정학습 57일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불가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꿀팁이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신청서도 굉장히 다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 체험학습은 이제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말 그대로 보고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해서 아이가 학습한 내용, 느낀 점 이런 걸 쓰는 체험 양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반면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몇 월 며칠 몇 교시에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주 이제 주간학습 안내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 해당 일에 학습하는 내용들을 보고서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체험학습은요,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기로 하기 전 3일 전부터 담임 선생님에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학급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제 사진으로도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사진으로 전송하지 않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에 특히 저희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이제 선생님께 안 드리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최소 3일 전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보고서 제출 기한도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신청서는 체험하기 3일 전까지 내주셔야 되고 보고서는 체험 후 3일 이내로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학습의 경우 조금 교회 체험학습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교회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최소 3일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상황을 봐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체험학습이라든지 가정학습 신청서나 보고서 양식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다 올라와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코너 같은 곳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혹시 우리 아이가 아픈 경우에 출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코로나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혹시 아침에 뭘 잘못 먹어서 엄마 나 속이 안 좋아 하고 간 상황에 이제 학교 갔을 때 굉장히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물론 아이가 아프면 보건 선생님의 이제 보건실에 보내기도 하는데요. 정말 걱정되실 경우에는 선생님께 문자를 남기고 병조퇴라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학교를 갔지만 조퇴를 해서 일찍 집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조금 배탈이 있어서 병원에 들렸다가 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상황에는
담임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나서 병 지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의 상황을 담임 선생님께 보고해 드리면 담임 교사도 그 아이의 상황을 늘 확인을 하니까요. 꼭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뭐 장염이라든지 다리에 기부스가 있어서 정말 결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석계를 담임 선생님한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결석계를 신청을 하면은 3일에서 5일 정도 출석 인정은 아니지만 병결석으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증빙 서류가 있어요. 뭐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상황에 따라서는 약봉지 등이 있으니까요.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쓰는 결석계 양식을 학급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결석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병으로 인해서 결석, 그리고 조퇴, 지각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거 모두 다 담임 선생님께 잘 연락을 드리고 안내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또 세 번째로 이제 출석이 인정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 출석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경조사들이 해당이 되고 며칠일까요? 네, 우선은 이 경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인정이 되는 범위라든지 그 일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종류로는 첫 번째 결혼, 그 다음에 입양, 그리고 사망의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결혼은 아이 기준으로 아이의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의 결혼에 해당하고요. 이 결혼과 관련한 경조사는 출석 인정 일수가 1일입니다. 그리고 입양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입양된 경우에 하나고요. 이 입양의 경우에는 20일이 총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상황은 바로 없으면 좋겠지만 사망과 관련된 경조사 인정인데요. 먼저 아이의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망의 경우에는 총 5일간 출석 인정 결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또는 외증조할아버지, 외증조할머니 또는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관련해서는 3일간의 출석 인정 결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의 형제, 자매 또는 그의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1일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연속된 일수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빙서류 또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 등교 기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취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굉장히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학급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또 변동이 있기도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저희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 일촌 맺기 다음 시간에 더 가까워져요. 안녕!